오늘은 STO 관련주들을 가지고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테마로 시작해서 테마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테마주 매매는 제가 권하는 매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초보자일수록 우량주 매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업황이 반전이 되고 실적도 잘 나오며 성장세가 뚜렷한 우량한 종목들이 시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 원전, 전력기기 섹터 중심으로 우량주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때 타점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보자들은 급등락이 심한 테마주에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리기 쉽습니다. 중수 내지 고수 정도는 되어야 테마주 매매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보자들은 우량주 매매를 우선으로 하되 테마주의 경우에는 공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에서 STO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21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슈가 올해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과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 증권과 유사한 형태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토큰증권을 주식처럼 전자증권으로 인정하되 증권사와의 연계 없이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 코인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화폐로서 혹은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날아간 비트코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삼켰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시장에 처음 등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활성화되는 과정에는 대중들의 관심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STO 법안이 통과만 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TO,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사업은 미국 대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친암호화폐 정책을 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화폐로서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것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STO 관련주들도 그런 차원에서 STO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급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STO 테마가 형성되어 있으며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차트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핑거일봉입니다. STO 테마 관련주 중 대장주로 떠오른 종목입니다. 우선 STO와 관련해서 NFT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JPG 파일 하나가 약 780억 원에 낙찰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비플의 디지털 작품 에브리데이즈 더 퍼스트 5,000 데이즈였습니다. 크리스티가 판매한 첫 NFT 예술품이기도 합니다. 이후 세계는 NFT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계를 넘어 투자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NFT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 토큰의 약자입니다.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어 희소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거래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토큰화에 주로 활용됩니다. NFT는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석을 사면 보증서가 보석이 진품임을 보증해 주듯이 NFT는 이 파일이 유일하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거래 이력이 있는지 보증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쉽게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가능해 소장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NFT를 활용하면 디지털 소유권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이 확장되는 흐름과 맞물려 NF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든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같은 개념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토큰 한 개당 동일한 가치로 거래 가능하지만 NFT는 토큰 한 개의 가치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NFT의 가장 큰 장점은 희소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하는 NFT는 복제가 어렵기 때문에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NFT의 출처나 발행 시점, 소유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NFT가 미술계를 넘어 투자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이유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NFT는 경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NFT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FT 전문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NFT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3,100만 달러였습니다. 3년 사이 10배나 성장해 2020년에는 3억 1,57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다음에는 7억 1,090만 달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급성장하는 NFT 시장에 국내 기업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JYP, SM, 빅히트 등 엔터테인먼트사부터 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NFT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NFT는 게임부터 미술, 음악, 스포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NFT의 특징인 희소성을 바탕으로 NFT를 게임 캐릭터에 접목하면 게임 유저가 게임 캐릭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미술 작품에 접목하면 경매 등을 통해 NFT 미술품을 거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주소를 삽입할 수 있는 형태면 어떤 것이든 NFT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20대에 쓴 입사지원서,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도 NFT로 발행되어 거래된 바 있습니다. NFT는 희소 가치를 가진 자산이지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투자용 자산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NFT는 오픈시, 라리블, NFT 등 거래소를 통해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도 거래 가능합니다. NFT 거래는 경매로 이뤄지거나 판매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국내 NFT 거래 중 화제가 된 경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MBC 예능 무한도전 속 무야호 영상의 NFT가 시작가 300만 원으로 경매를 시작해 무려 950만 원에 최종 낙찰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NFT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NFT가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원본이라 해도 실존하지 않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매업체 크리스티의 전 경매사인 찰스 알솝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매한다는 문화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NFT를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NFT는 환경, 저작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NFT 거래 방식은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코노미스트의 에너지 소비 지수에 따르면 이더리움 거래 한 번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37.29kg으로 이는 유튜브 시청 6,215시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 디지털 파일의 원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NFT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NFT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현재 가장 뜨고 있는 가상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속도로 팽창하는 NFT 시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NFT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NFT, STO 등 블록체인 관련 금융자산들이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화폐이며 이러한 자산들이 유통되는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제가 소상히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 탈중앙화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및 경제 체제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체제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고기자리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제도도 이제 탈중앙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통제 없이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가치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상화폐, NFT, STO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시장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말이 나와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벤처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벤처 창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채를 발행할 수준도 못 되고 기업 신용도도 낮아서 대출을 받기도 힘듭니다. IPO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창업주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협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STO 관련 기업입니다. 이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 기업의 IP를 담보로 STO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TO를 통한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STO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토큰화하여 주식처럼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과 실물경제가 융합된 대체불가 토큰, 증권형 토큰 등에 관한 현황 조사에 나선다. 기사는 조사, 분석 내용을 블록체인 진흥 정책과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경제 도입을 위한 정책 재현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기사는 대체불가 토큰과 증권형 토큰 등의 확산을 주목하고 있다. 대체불가 토큰은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해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뜻한다. 각 토큰은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음으로써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와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부터 예술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음원, 각종 상품, 가상 부동산 등에 NFT가 적용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자산에 STO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NFT, STO 등이 기술을 넘어 경제,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사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황 조사, 분석에 나선 것이다. 이번 연구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기사는 오는 11월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의 토큰화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 NFT, STO 등의 정의, 특징, 기술 수준 등을 조사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실물 경제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기사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 중 실물 경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또 기사는 블록체인의 실물 경제 도입과 관련된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법과 정책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점검할 방침이다. 분석 내용에 따라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블록체인의 실물 경제 도입과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경제,
법제도, 블록체인 기술 등의 전문가들로 연구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기사는 올해 11월까지 진행하는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블록체인 사업, 정책 등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홍 페어스케어랩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토큰 증권 법제화는 현재의 금융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금융 인프라를 개선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및 파생결합 증권, 증권 예탁 증권 등 현재의 전자증권 제도로 운영되는 정형적 증권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반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 청산하는 것이 금융 소비자와 금융기관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차원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가 검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2018년 설립된 페어스케어랩은 탈중앙화 금융 등의 전문성을 가진 블록체인 및 웹3.0 전문 기업으로 지난 6년 동안 금융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토큰 증권을 포함해 가상자산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스왑 등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토큰 증권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지만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에 대한 정의와 규율과 관련한 근거를 담는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등을 신설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규율 근거와 토큰 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 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이 핵심이다. 김 대표는 증권은 크게 정형적 증권과 비정형적 증권으로 나뉜다. 정형적 증권이 우리가 익히 아는 주식이나 채권 및 파생결합 증권, 증권 예탁 증권 등이고 비정형적 증권에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 증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의 토큰 증권 논의는 2021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된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조각투자 상품을 새로운 종류의 자산으로 보고 비정형적 증권의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자산에만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개정안의 큰 틀로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향 대신에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처럼 주식이나 채권 등 주류 전자증권의 영역에도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에 대한 법제화와 토큰 증권을 제도화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두 가지 논의라는 얘기다. 조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증권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을 모색하는 것 하나의 논의와 기반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해서 현재의 증권을 발행, 유통, 청산하는 것과 관련한 토큰 증권 논의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상품 출시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이 정책,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등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법안 개정을 검토하는 대신 금융 인프라의 일부 영역에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적 장치만을 덧붙이는 모습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의 형태로 규제 밖에서 먼저 흘러들어왔고 이제는 본질인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이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는 제도가 없어서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과도기적인 현실이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또 통상 금융시장은 규제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통합되기 어려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도가 짜이는 금융의 글로벌화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오닉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토큰 증권의 예다. JP모건의 오닉스는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자금과 자산 이동 및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 대표는 오닉스 출시 이후 JP모건은 2023년 10월까지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며 JP모건은 예금 토큰, 정보 저장, 자산 토큰화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도 JP모건의 오닉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 MMF 주식을 토큰화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도 통화청 MASE 주도로 가디언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김 대표는 프로젝트 가디언은 자산 토큰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자와 금융업계의 협력 계획이다. 자산 토큰화를 위한 산업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주도하는 토큰 증권 이니셔티브에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 증권의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기업 공개 IPO 청약에서도 비효율이 개선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예금에서 1억 원어치를 청약에 넣겠다고 하면 분산원장 기술로 1억 원을 이동시키지 않고도 계좌에서는 못 쓰는 돈으로 롱라크 동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이동하지 않고도 청약을 할 수 있고 1억 원에 대한 단기 수익은 금융 소비자인 개인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게 비효율을 없애는 예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뱅킹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서 단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개설해서도 쓸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나이가 50대만 돼도 금융 계좌가 20개가 넘는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수십 개의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모두 외우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권사별로 데이터베이스 DB가 합쳐져 있지 않고 계좌나 거래가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실시간 매칭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모아서 서로 비교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 사고 파는 게 실시간으로 되지만 증권에서의 소유권 양도가 D+1 후에 되는 것이다.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는 전제하에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소유권도 바로 넘겨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장의 블록을 쌓으면서 거래를 기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훨씬 빠르고 심플하다. D+1이 아니라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무차익 공매도 같은 제도적 결함도 한 번에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나 주주 입장에서도 주주가 누구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주주 명부를 원하는 때 언제나 볼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주식회사에서 주주 파악은 초기 비상장 회사나 상장 회사나 모두에게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주주총회하거나 합병하거나 배당하거나 등 1년 중에 특별한 며칠을 빼고는 명부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내가 주주인데도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움직여야 한다. 이 같은 기본 시스템을 바꿔야 제대로 된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금융거래 및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투자 신탁이나 자산운용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제도가 혁신화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아주 심플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증권거래뿐만 아니라 미술품이나 음원 그리고 부동산 등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간편하게 조각투자와 소액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향한 첫걸음이 법제화 과정입니다. STO나 NFT 거래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와 거래 방식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분장원장 기술은 앞으로 거의 모든 금융거래로 확산이 될 것이며 우리는 컴이나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의 각종 자산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메이저리그의 오타니라는 NFT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TV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시청하면서 오타니, NFT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타니가 홈런을 하나 칠 때마다 오타니, NFT는 그 가치가 쭉쭉 상승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자율주행이나 로봇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와 맞물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및 투자 시장에서도 꿈의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상현실 및 메타버스 세계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절대 남 뒷공무니를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식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삼성이 기술 발전을 소홀히 한 관계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초단위로 기술 발전을 해야 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들은 포스트 엔비디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능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산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 능력을 장착한 AI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STO 관련주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핑거 일봉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종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테마주 매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테마주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더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세가 크게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법제화가 폐기가 되자 이후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올 9월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섹터에 속한 종목인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 차트만 보고도 테마주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테마가 소멸이 되면 앞에서처럼 다시 급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지금은 테마가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도 빠르게 STO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터넷 은행들은 STO 광고 플랫폼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중입니다. 은행권에서는 STO 법제화가 진행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테마는 지금은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계단식으로 2단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기준봉이 되는 첫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2차 상승 후에도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으며 횡보를 하다가 U자형 반등을 하며 3차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트가 만들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횡보를 했기에 전고 돌파가 나올 시점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이미 6거래일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차트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옥션입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의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등 후 조정, 급등 후 조정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이 차트는 지지 후 반등이라기보다는 조정 후 반등이라는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지 라인은 잘 지켜준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다는 것은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거래일 전에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한 것이 보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옥션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 주포가 제대로 된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겨우 3중 바닥을 만들고 저항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게다가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삼각수렴이.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도 잘 지켜주며 삼각수렴의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 연초에 제가 소개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이 출시되고 비트코인이 정식 화폐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벤처 전문 투자회사로서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이오륙에 지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STO 플랫폼 연관 기업에 다수 지분을 투자해 왔으며 한마디로 우리나라 주식 중에 대표적인 블록체인 관련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3월까지 큰 시세가 나왔다가 길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쌍바닥입니다. 지금 쌍바닥을 찍고 상승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중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고 21선에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21선 안착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이 깨지지 않고 21선을 타고 간 것이 보입니다. 게다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2차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냥 상승하는 그림만 보아도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 반등을 시작할 때 강력한 지지라인인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또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241선을 살짝 깬 후에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121선 저항과 구름대 저항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파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캔들의 윗꼬리가 아닌 몸통이 이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월요일에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장중 대응이 어렵다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하모니 트리입니다. 딱 보아도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힘이 응축된 후에 힘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RSM입니다. 이 차트도 삼각수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초에 급등을 했다가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7거래일 전에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한 것도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오늘 역시 이전 음봉들을 한 방에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등장한 큰 오빠 캔들은 돌파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은 것이 보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초보자들은 테마주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주로 연습해 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권해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단주로 꾸준히 연습을 해가셔야 합니다.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변수를 놓쳤는가를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실전 투자 연습만큼 약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꼭 단주로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연습이 아닌 실전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